안녕하세요. 화재소프트의 이봉성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드라이버 연대기 96편이 되겠습니다. 이제 공부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넷어댑터라는 네트워크 드라이버 프레임워크 공부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봐도 2시간에 걸쳐서 설명하기는 조금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3번에 걸쳐서 이 주제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넷어댑터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특히 중요했던 부분들 TX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드라이버를 어떤 식으로 디자인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공부했다면 오늘은 이제 수신 쪽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밖에 넷 패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패킷이 어떤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달려볼까요? 화이팅! 오늘은 96편 넷어댑터 WDF 클래식 익스텐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약간 중복되는데요. 우리가 이 넷어댑터 드라이버를 만들게 되면 좋은 점은 WDF 드라이버를 작성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어떤 이론점과 장점과 그리고 NDIS 네트워크 드라이버의 장점을 모두 같이 가질 수 있다는 게 이 프레임워크 드라이버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RX 방향의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과 그리고 네트워크 패킷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구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데요. 우리 WDF 클래식 익스텐션 형태에서는 이렇게 KMDF 트리플스라는 형태로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었죠. KMDF 프레임워크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이 넷어댑터인 경우에는 넷어댑터 클래스 익스텐션이 바로 클래스 베이스드 익스텐션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조사가 만들게 되는 KMDF 드라이버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트리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전에 시리얼이나 또는 UD 디바이스 에뮬레이션 클래스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넷어댑터라고 하는 클래스 익스텐션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넷어댑터와 WDF의 어떤 관계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시면 예전에는 우리가 NDIS라고 하는 요 네트워크 기본 요소, 시스템 요소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드라이버를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게 과거의 네트워크 드라이버의 형태라면 지금은 이제 네트워크 드라이버를 그렇게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개발자가 원한다면 여전히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본 시간에서는 WDF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그런 네트워크 드라이버를 만드는 방법으로서 넷어댑터라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그런 드라이버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가운데 이 넷어댑터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해주는 클래스 익스텐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조사 드라이버는 그 왼쪽에 있는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제조사가 만드는 드라이버이죠. 그래서 제조사는 드라이버를 만들고 넷어댑터라는 클래스 익스텐션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 NDIS라고 하는 이 시스템 요소와 구성 요소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은 넷어댑터가 알아서 핸들링을 해준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은 넷어댑터와 통신하는 그런 모듈만 작성을 하는 거고 그 외에 KMDF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PMP나 파워 매니지먼트와 같은 이점을 여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드라이버 개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넷어댑터의 넷 패킷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TX, RX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넷 패킷입니다. 이 넷 패킷이라고 하는 형태가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냐면 우리가 넷 패킷이라는 이름으로도 사용이 되고 또는 코어 디스크립터라고도 부릅니다. 이 넷 패킷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구조체 그 뒤에 이렇게 익스텐션, 넷 익스텐션이라는 거 하는 것들이
선택적으로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넷 익스텐션이 붙을 수 있는 구조이고 이건 옵셔널합니다. 그리고 넷 패킷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프래그먼트 디스크립터, 넷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걸 가리키고요. 이 프래그먼트는 다시 실제 버퍼에 대한 정보, 오프셋이라든지 버퍼의 랭스라든지 실제 데이터가 어디 담겨져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프래그먼트가 가리키는 이런 구조로 커다란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넷 패킷이라고 하는 구조체를 앞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얘가 단순하게 그냥 데이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넷 패킷과 넷 프래그먼트 간의 어떤 관계성이 있고 그 넷 프래그먼트를 지난 다음에 비로소 실제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버퍼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넷 링이라고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넷 링은 이제 우리가 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순환된다는 뜻이잖아요. 환영 버퍼라는 뜻으로서 환영 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에는 여러 개의 환영 큐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같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패킷 링, 또 하나는 프래그먼트 링, 이렇게 두 개의 링을 가지고 설명할 때 패킷 링이 실제로 우리가 NDS 패킷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나 그 NDS 패킷이 실제 데이터 버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패킷 링에 들어있는 내용은 프래그먼트를 가리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래그먼트 링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실제 데이터를 가리키는 정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데이터를 가리키게 되는데 그 그림처럼 A라고 하는 하나의 패킷이라 하더라도 그 패킷이 보시는 것처럼 A1부터 A4까지 4개의 프래그먼트로 구성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B라는 패킷도 뜯어보면 B1부터 B3까지 3개의 이런 프래그먼트로 구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RX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은 TX에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다 보니까 보다도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앞에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RX를 보시는 걸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패킷 링이 있고 그다음 프래그먼트 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실제 하드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하드웨어가 이제 데이터를 수신할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패킷 링 그리고 프래그먼트 링의 상태가 이와 같은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초기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비긴 인덱스가 가리키는 곳은 여기고 엔딩 인덱스는 여기를 가리키고, 각각의 프래그먼트도 마찬가지로 비긴 인덱스와 엔드 인덱스가 여기를 가리킨다고 가정해 보자는 거죠. 이와 같은 상태를 우리는 빈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빈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패킷 링이 적당하게 비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DMA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죠. 그런 DMA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 중에 이 프래그먼트 링 이곳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예약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그 예약이라는 작업은 어차피 사용하는 건 내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예약을 하면 되는데, 운영체제에서는 이 프래그먼트 링 안에 넥스트 인덱스라고 하는 필드를 두고 있어서 이 넥스트 인덱스는 제조사가 바라보는 필드입니다.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조사는 이 넥스트 인덱스라는 이 필드를 이용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신에게 맞는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긴 인덱스는 여전히 앞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지만 넥스트 인덱스를 끌어올려서 이제 내가 여기를 잠깐 예약할 거다라는 의미로 개발자들이 사용하시면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닉 하드웨어 쪽에는 그만한 공간에 이제 DMA 프로그래밍을 해놔야겠죠. 아직은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데이터가 이제 곧 들어오겠죠. 자, 잠시 후에 데이터가 들어왔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A, B, C, D 이렇게 채워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드라이버 개발자들은 패킷 링도 역시 A, B, C, D가 되겠죠. 중요한 건 A, B, C, D가 데이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A, B, C, D는 프래그먼트 링을 가리키는 거고, 아래에 있는 프래그먼트 링이 실제 데이터를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실제 4개의 패킷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상태까지 만들어 주는 거는 누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요? 예, 개발자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개발자는 여기까지 일단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행을 하고 나면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참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거는 제가 운영체제라는 말을 썼지만 이 운영체제는 Net Adapt Class Extension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그냥 하나로 뭉텅그려서 제가 OS라고 표현할 테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라이버 개발자는 데이터가 수신이 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수신됐다는 어떤 신호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바로 이렇게 begin index를 앞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begin index를 앞으로 끌어올리면 데이터를 수신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줘야만 운영체제는 데이터가 수신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로직이 조금 혼돈할 수도 있는데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왜 이렇게 썼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구조가 되려면 결국 운영체제는 이전에 바로 이곳이 처음 데이터가 비어있던 곳이고 이곳이 end index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운영체제가 이미 알고 있다는 가정 아래만 이 논리가 형성되겠죠. 그래서 begin index의 데이터 A, B, C, D를 채워놓은 상태로 개발자가 이렇게 begin index를 당기면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OS는 그 데이터를 수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다 수신을 하고 나름대로 이제 또 빈 공간이 생긴다, 자기가 작업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end index를 또 이렇게 끌어내리게 되는 거죠. end index가 이게 또 나가면 이제 또 두 개의 공간이 비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는 거기 또 맞는 패킷닝을 준비해서 데이터를 또 읽을 준비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TX에 비해서 3호 조금 헷갈리기도 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begin index와 end index를 운영하는 어떤 운영적인 차원에서는 일관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는데요. begin index는 개발자가 컨트롤하는 거고 end index는 운영체제가 컨트롤한다는 점에서 TX와 RX는 같은 개념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end index는 운영체제가 움직이는 거고 즉 Net Adapt Class Extension이 옮기는 거고 드라이버 개발자가 실제로 건드는 건 begin index다는 거죠. 그리고 next index는 개발자가 자신의 용도에 맞게끔 편의적으로 옵셔널하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필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링 구조의 우리 세부를 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넷링이라고 하는 어떤 구조를 우리가 열어봤을 때 그 넷링 중에 첫 번째 패킷링이라는 게 있다고 했었죠. 패킷링. 패킷링은 이 앞에 그림으로 보자면 결국 이 위에 있는 이 패킷링의 구조가 되는데요. 이 패킷링을 딱 뜯어 봤을 때 그 패킷링의 구조체를 열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begin index, next index, 그리고 end index, 그 밖에 버퍼라는 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end index 이 필드는 운영체제가 실제로 건드는 필드이고 나머지는 드라이버 개발자가 참조하고 또 건드는 필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잘 보시면은 여기에 버퍼라고 하는 구조체가 있죠. 이 버퍼에는 수많은 여러 개의 엔트리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 엔트리를 크게 나눠서 net 패킷이라고도 부르고 그 밖에 또 옵셔널하게 net extension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net 패킷과 net extension 이렇게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엔트리들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net 패킷이라는 이 엔트리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fragment index 그리고 fragment count라는 게 있어요. 이게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앞에 우리가 여기서 앞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일전에 이 부분 있죠. 즉 우리가 A라는 패킷을 사실 찾아간다는 뜻은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버퍼가 되겠습니다. 버퍼. 그래서 패킷링의 버퍼를 찾아가면 그 버퍼가 누굴 가리키냐면 몇 번째 프래그먼트에서 얼마큼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여기에 프래그먼트로부터 몇 번만큼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몇 개만큼 그러니까 결국은 시작하는 프래그먼트의 인덱스와 그리고 총 전체 카운트에 대한 정보가 여기 A라고 하는 패킷 안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넷 패킷과 넷 익스텐션을 나눠진다 그랬었는데 자, 이때에 넷 패킷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프래그먼트 인덱스와 카운트를 우리가 참조하게 되면 이 인덱스를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덱스를 가지고 두 번째로 프래그먼트 링을 찾아가셔야 되겠죠. 프래그먼트 링을 가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바로 요 프래그먼트 인덱스란 요 값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어떻게 찾아가냐면 여기 버퍼에
첫 번째로부터 떨어져 있는 인덱스를 찾아가는 거죠. 이 버퍼에. 그리고 여기 보면 begin index, next index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이 프래그먼트 링 전체에 대한 인포메이션이에요. 전체에 대한 환영 버퍼에 대한 인포메이션이고, 이 버퍼에서 실제 몇 번째를 찾아갈지는 앞에서 결정난 이 프래그먼트 인덱스를 보고 이제 참조하게 되겠죠. 이때 이 버퍼를 열어보면 마찬가지로 net fragment라고 하는 구조체와 별도의 net extension이 존재하는데요. 이 net fragment에는 보시는 것처럼 offset 그리고 valid length와 같은 기본적인 프래그먼트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뭐 한 가지 중요한 게 하나 빠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로 버퍼 기준 주소입니다. 우리가 버퍼 기준 주소라고 하면은 이것이 물리 주소일 수도 있고 또 가상 어드레스일 수도 있겠죠. 가상 어드레스가 들어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직접 CPU를 써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일 것이고, 물리 어드레스, 즉 로지컬 어드레스가 들어있다 그러면 DMA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물리 주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서 우리가 참조할 수가 있냐면 바로 net extension이라고 하는 곳에서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net extension에는 여러분들 개발자들이 앞으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미리 사전에 정의된 몇 가지 익스텐션들을 내가 포함할 수가 있어요.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여러분들의 의지이고 선택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net extension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 net extension 중에서도 프래그먼트 링에 들어갈 수 있는 익스텐션들이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상 주소, 물리 주소, 책성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프래그먼트 링을 위한 익스텐션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필드들인데, 이런 것들 중에 제조사가 나는 앞으로 뭘 쓸 거야 라는 것을 사전에 미리 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가상 주소를 쓰고 싶어, 나는 물리 주소를 쓰고 싶어, 이런 식으로 사전에 정의를 하고 나면 이제 네더더프터는 항상 앞으로 그 해당하는 필드만큼을 예약해서 여러분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net extension을 쓰게 되느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내가 쓰겠다고 예약을 하는 게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실제 사용할 때는 어떻게 쓰는지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예약하는, 즉 등록하는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하는 작업을 할 때는 아래와 같이 net extension query init이라는 매크로를 써서 net extension을 지금부터 하나 사용하겠다라는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요청이 바로 net txq get extension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tx 쪽에 tx 작업을 하는 용도로 쓰는 그런 익스텐션을 하나 준비할 거야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게 되면 여기에 맞는 버추얼 어드레스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왜 버추얼 어드레스 익스텐션이라면은 저는 이게 가상 어드레스를 참조할 때 사용할 어떤 중요한 정보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매크로를 쓸 때 여기 보시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예약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버추얼 어드레스 네임을 쓰겠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게 되면 이제 운영체제는 네더더프터는 앞으로 net extension 공간에 가상 어드레스를 위한 정보를 같이 보관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피지컬 어드레스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고 나면 여기서 얻어지는 요 버추얼 어드레스 익스텐션이라는 요 포인터를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다음 장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실제로 이제 그 프래그먼트에 접근했을 때, 프래그먼트 접근해서 그 버퍼에 접근하려고 할 때, 버퍼에 접근하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net extension get fragment virtual address라는 함수를 써서 앞에서 구했던 virtual address extension 포인터를 그대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하시면 바로 리턴 되는 값이 virtual address라는 게 리턴이 돼요. virtual address. 그래서 이 어드레스가 실제 주소는 아니고요. 주소 값을 담고 있는 구조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virtual address라는 필드 아래에 있는 특정 필드가 가상 어드레스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버추얼 어드레스를 접근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와 같은 경우라면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프래그먼트 링을 접근해서 오프셋과 밸리드 랭스를 구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실제 데이터 기준 주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이 오프셋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어디다 이 오프셋을 더해야 되냐면 기준 주소에 더해야 되니까 그때 바로 이 프래그먼트 링에 같이 포함된 이 버퍼에 들어있는 net extension을 해석해다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게 바로 방금 보셨던 사용할 때의 방법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드라이버 예제를 제가 올려드리면 그걸 보시면 뭐 한결 좀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반복자라는 얘기를 잠깐 할까 하는데요. 반복자라고 하는 용어를 쓴 거는 계속해서 반복 작업을 하는 어떤 모습을 보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시한 어떤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터레이터는 사용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이걸 사용하게 되면 좀 편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편하냐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넷 링에 보시면 비긴 인덱스, 그리고 넥스트 인덱스, 엔드 인덱스 이렇게 세 개의 필드가 있잖아요. 결국 이 세 개의 필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지가 되시죠?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환영부표를 운영을 하니까. 그런데 이 세 개의 필드들을 적당하게 내가 원할 때 각각의 필드들을 조정하고 또 변경하고 하는 작업들을 그냥 내가 해도 되지만 그런 작업들을 도와주는 반복기, 그런 함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터레이터라고 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사용하겠다 그러면 대표적인 함수가 여기 나와 있는 7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크게 위에 3가지와 아래쪽 3가지가 서로 상대적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있는 건 패킷링을 사용할 때, 아래쪽에 있는 건 프래그먼트 링을 사용할 때, 이럴 때 각각 사용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각각의 함수마다 참조하는 필드들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가장 위에 있는 net ring get first packets라는 함수는 패킷링 안에 들어있는 넥스트 인덱스와 그리고 엔드 인덱스 2개만 가지고 반복하는 작업을 하는 반복자를 생성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자가 생성이 되면 그 반복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get drain packets 같은 함수는 보시는 것처럼 begin 인덱스에서 next 인덱스까지 반복하는 반복자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각각의 반복자들을 만들어줄 때 사용하는 게 여기 있는 함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특별히 중간에 있는 net packet iterator get fragment라는 건, 이거는 말 그대로 패켓의 그 프래그먼트 인덱스로부터 실제 카운트만큼 거기까지만 반복하는 반복자를 생성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프래그먼트를 건들 때, 내가 패켓 링으로부터 프래그먼트 링을 찾아갈 때, 그때 사용하는 반복자는 바로 이런 반복자를 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이터레이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안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사용하실 때 이점이 있기 때문에 시중에 혹시라도 뭐 예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예제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얘는 내가 직접 인덱스를 건든 것들이 있고, 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이터레이터 함수를 충분히 활용해서 인덱스를 건드는 그런 예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해를 좀 하시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RX에 대한 내용을 좀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패켓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이제 자질구레한 것들 좀 보면서 실제 소스 코드를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동작을 시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정이 다 됐네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항상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